검찰 보안 수사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보안 수사로 인해 가지고 묻힐 뻔한 사건들을 찾아낸 게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장윤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피해자랑 만나셨더라고요. 예, 그 예. 부산의 돌려차기 예, 사건. 김진주 씨요. 예.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헤드니 사건도 있었죠. 예, 예. 영아 살해했는데 친모가 범인이라는 걸 갖다가 보안 수사로 밝혀냈고 또 색동원의 그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했던 성폭력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 그 유명한 JMS의 예. 성폭력 사건 이 모두가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건데 그 밖에도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이 많습니까? 일상적으로 대단히 많은 거고요. 수사와 기소라는 것은 범죄인을 처벌받기 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예. 그런데 기소와 수사는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소는 수사로 인한 수사로 나온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는 것이고 재판을 할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수사를 할 수 있어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김 교수님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들,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 경찰이 말도 안 되는 태만으로 어떤 사건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진 이런 사례들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이대로라면 어떤 사건이 구속으로 송치가 돼도 그 구속으로 넘어온 피의자를 검사가 만나서 조사해서 물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수사거든요.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가 와서 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 조회를 확인하려고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이 보내온 기록만으로 가부, yes or no. 근데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검사는 판사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건의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어떤 채로서 법의 채로서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책임지지 않는 이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기소 자체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더 찾아내서 기소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단계에서 부족하면 기소하지 않게 되겠죠. 예. 잘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가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런데 검사가 입증할 책임이 지는데 입증의 책임의 정도는 beyond reasonable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이 있고 누가 봐도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증거가 없으면 우리 체제에서는 기소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증거를 검사가 조금 더 자기 일처럼 해가지고 찾아내서 보강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범죄자에게 유리합니까? 피해자에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범죄자에게 유리합니다. 예.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째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로 그럼 제가 이제 먼저 두 전제로 첫 번째 누구한테 유리하냐? 범죄자냐? 피해자냐? 범죄자한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의 편을 듭니까? 살인자의 편을 듭니까? 다소 도발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이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찰의 조작 사건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작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태만 그리고 사람마다 무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건이 왜곡되는 경우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김한규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 제도가 있어도 발생했다. 맞는 말인데 앞으로도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훨씬 없어지면 보안 수사가 없어지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겠죠. 예. 왜 그러냐면 형사사법의 시스템은요.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이 그 경찰과 검사를 한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평범한 사람,
유혹에 빠지기 좋은 인간 평범한 사람이 검사와 경찰을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최대한 범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에요. 예. 그런데 장윤기라는 그 살인자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간에 보호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은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검사가 언제든지 보완 수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증거를 은폐한 것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하는 경우하고 검사가 절대로 이건 보완 수사로 이 사건을 밝혀낼 수 없어라고 하는 경우하고 어떤 쪽이 유혹에 빠지기 좋겠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당연히 장윤기 사건 같은 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인들은 여러 가지 권태에 빠집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렇죠. 그냥 안 해요. 그런데 안 해놓고 여러 가지 이 변명을 합니다. 아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라고 보내는데 그러면 그걸 그렇게 보내놓으면 검사가 이거는 왜 이렇게 안 했지 하면서 직접 해서 결론을 제대로 내줘요. 낸다든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겠죠. 그런 경우가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절대로 이걸 시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더 게을러지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게을러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조작 사건, 태만으로 인한 무능으로 인한 잘못된 사건이 많아집니다. 예. 이게 첫째 결과고요. 그러면 둘째는 또 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큰 사건들인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결과예요. 사건의 핑퐁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완 수사 요구를 요구권. 예. 근데 그것도 요구권이란 말도 저는 저분들이 사기치는 거라고 보는데 보완 수사 요구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못 금지하는 것의 대안이 아닌 거예요. 이미 있는 제도거든요. 민주당은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구 받으면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넘기세요. 요구 받았지만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달라. 그리고 그냥 나는 이게 맞다고 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그거 한두 번 하거나 특히 불송치 사건은 보완 수사를 요구조차 못합니다. 예. 그거는 그 불송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재수사구나. 지금 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걸 도로 받아서 한 번 정도 재수사해놓고 요청을 안 받아들이면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재수사 요구만 계속 하게 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송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돼요. 작은 거라도.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기 CCTV 한번 까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그거 지금은 검사가 그냥 까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나는 그거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 왜 괜히 트집이야? 그런데 이런 식의 조직 간의 기싸움과 감정 싸움은 또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조직 보호 논리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결론을 바꾸지 않으려는 게 당연히 조직 속성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사건이 안 끝나요. 사기 사건 같은 게 안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보완 수사를 금지하면 검사들이 일하는 방식이 그리고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완 수사는 제가 아까 임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에서 지금 그 검사는 광주지검의 검사는 수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보완 수사를. 그런데 일이 바쁘고 하면은 검사가 그냥 놓치고 성폭력에 관한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을 밝혀내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할 수도 있었겠죠. 살인사건 어차피 기소잖아요. 단순살인하고. 그렇죠. 검사도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밝혀내서 이런 문제 뭐 이런 그 케이블 타이라든가 뭐 이런 리얼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검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검사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엄청난 책임을 묻겠죠. 그렇지만 그 검사는 워낙 일이 많아서 그거 다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통합니까? 안 되죠. 완전히 매장되겠죠. 예. 그 부담을 검사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건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는요. 검사가 애초에 이런 식의 일을 할 임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언론에서 이 장윤규 사건에 이런 실체가 드러났어요. 검사가 그냥 살인죄로 기소했다 하더라도 이 검사한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못 묻죠. 최강욱 의원은 언론에 흘리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문제는 경찰 그럼 이 문제는 이 중요한 그 그물 단계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점은 교수님께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1번 사건 조작이 드러난다. 2번 핑퐁 지옥으로 사건이 안 끝난다. 여기에 대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고 힘없는 서민들 누가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야 뭐 변호사를 사든 뭐 사법적인 돈으로 그렇습니다. 사법적인 조력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못하죠.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 점을 민주당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박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해봤자 검찰이 나빠. 아니 검찰이 나쁜 것과 이 보안 수사권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보안 수사 금지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 같은 거 자꾸 박은정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 과오 맞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 수사를 금지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논점 일탈이에요. 이게 서로 얘기가 되려면 보안 수사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지에 따라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의 결론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김학의 사건은 기소권을 남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반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흥회해야만 뭔가 있어 보이고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못 나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우가 뭐였냐면 조작이 있고 그다음 태만이 있고 이건 이제 연관된 건데 지금 경찰들이 거의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너무 늘어가지고 적재가 돼가지고 그래서 못 보고 넘기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인이잖아요. 그러면 부패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대다수의 경찰은 성실한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이 많죠. 그리고 법률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게 돼요. 그럼 예전에는 검사가 지휘하거나 방향 잡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사건이 방치되기가 쉽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건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최근에 몇 배가 늘었어요. 경찰이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이런 논거도 됩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사건 별로 안 늘었다. 사건 미제가 처리되지 않은 적체된 사건이. 근데 검찰이 발표하는 거 보면 엄청 늘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통계도 고문하면 자백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이런 비밀이 있어요. 경찰은 통계를 낼 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불송치 사건을 재수사 요구했었을 때 사건을 새로운 건으로 칩니다. 새 번호를 새로운 건으로 그럼 그렇게 통계를 매기면 정체가 되는 게 아니네요. 정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건이 들어온 그러니까 정체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사건의 처리 기간 자체를 가지고 뭐 몇 년이 걸렸냐 이게 지금 이 통계의 기본인데 그렇게 검찰에서 돌려받은 사건을 새 건으로 치면 그럼 통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처리된 사건이 되고 새로 시계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 통계는 이걸 그냥 하나로 봅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사건의 적체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민변 변호사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